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내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일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특활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여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여야 모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약속했는데요. 이 시간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세 분 모시고 관련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이 집회 현장의 위수령과 또 계엄령을 검토한 내부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상당히 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겨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이 문건 자체가 그 당시에 회고를 해보면 굉장히 촛불 집회가 굉장히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막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추미애 대표님이 공개석상에서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계엄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국방부도 아니라 그랬고 야당에서도 굉장히 이거는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다 이랬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보는데요.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촛불 집회는 뭐 100만 명 이상씩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태극기 집회는 뭐 수천 명이 이렇게 모이긴 했었거든요. 예. 그 어떤 국가적인 혼란 상황을 상정하고 거기에 다시 만약에 이게 기각될 걸 전제로 해서 그걸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그리고 뭐 북한군이 어떻게 할 것이다. 어찌 보면 이제 80년대에 12.12를 진압하는 명분과 비슷하게 기무사령부가 상정하지 않았나. 그리고 어쨌든 뭐 공수부대를 동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 기무사가 아직도 문민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화되고 이런 시대에 안 맞는 사고를 하고 있는 어떤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요. 이참에 뭐 기무사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예, 정말 여당이 저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요. 그 당시 그 촛불 집회와 혈기 집회가 있었고 탄핵이 심판이 나기 전입니다. 탄핵 심판이 났을 때 기각이 됐을 때 만약 어떤 그 시위대들이 폭도로 변화되어 가지고 어떤 경찰서를 침입하고 무기를 탈취하고 청와대까지 침입하고 기각됐을 때 상정하는 겁니다. 그런 걸 상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법적인 요건들을 단계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앞부분을 떼고 마치 촛불 집회 탄핵 기각이 있었는 촛불 집회 때 촛불 집회 자체에 어떤 군대를 동원했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마치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친위 구데타, 군정.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을 살펴보면 이미 국민들의 눈높이가 아주 높은 상태에서 그런 것을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요건이 어떠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폭도들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각에 격분한 어떤 폭도들이 심지어 경찰서를 침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무기를 탈취하고 청와대까지 침입해서 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조사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을 마치 그 당시에 그 이미 심판이 나기 전에 그런 것처럼 상정을 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렇게까지 국민의 수준이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예, 뭐 한 말씀. 아니 먼저 저기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한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그럼 과연 그때가 정말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느냐 이런 좀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당연히 심판 나기 전에는 당연히 국민의 시위가 있었던 당시고요. 그 당시는 당연히 어떤 위수령이라든지 계엄령이 발동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발동이 실제로 안 된 거고요. 다만 기각이 났을 때 탄핵이 기각이 혹시나 났을 때는 국민의 어떤 촛불 집회라든지 어떤 다른 탄핵 태극기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할지 알 수 없다. 이럴 경우에 이럴 수가 있다라고 해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겁니다. 가정을 한 거예요. 그건 법률에 또 이미 위수령이라든지 계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 겁니다. 법률에 이렇게 하고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불가한 것이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구체적인 게 너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과도되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마치 친위 구테타라든지 오히려 뭐 군정이라든지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은 오히려 더 심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김 대변인 뭐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지금 기각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이렇게 했다는 취지의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 계획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이미 7, 80년대의 어떤 그 사고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위수령 같은 경우는 지금 헌법에 반한다 해서 이건 이 법안은 사실은 이번 문제로 인해서 위수령 관련 법안은 폐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의미가 없는 법이거든요. 실제 군대가 특정 지역을 장악해서 치안을 담당할 만큼의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 수준은 이미 벗어났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 위수령이 발동됐던 게 71년도, 79년도거든요. 71년도에 그 개헌이죠. 유신 개헌했을 때 하고 79년도 부마 항쟁 있을 때 위수령이 발동됐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6월 항쟁을 한번 겪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촛불혁명을 겪었는데 그 촛불혁명 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평화와 질서 이것은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잘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놓고 어떤 걸 가정해갖고 군대를 실제로 서울 시내 예를 들면 광화문에는 무슨 30여 단에 무슨 뭐 어느 부대가 가고 장갑차는 몇 대가 가고 그다음에 무장 병력은 4,800명에 그다음에 뭐 특수전 뭐 병력은 1,400명이 이런 구체성을 띠는 것까지 다 얘기했다는 것은 예. 사실상 실행 계획에 상당히 가까웠지 않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이번 기회에 법적인 문제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위수령 관련 법적인 문제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기무사에서 과연 이것을 이 문건을 검토하고 담당할 만한 그 권한이 있는 곳이냐. 예. 사실은 그 위수령이나 계엄령 군대를 이동하고 하려면은 사실 합참이 아마 권한을 가질 겁니다. 기무사가 이걸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런 문제. 그다음에 여기서 작성을 했다면 과연 그 개선 라인을 통해서 보고 라인을 통해서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예. 이런 부분이 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무사의 권한과 책임,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보고자,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책임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저는 밝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또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때가 어느 때인데 기무사가 세월호를 비롯한 뭐 민간인 사찰까지 포함해서 이게 지금 할 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좀 입장차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기무사가 그동안 이 세월호 유족 사찰 등에 좀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 개혁 요구가 좀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이번 문건의 어떤 공개를 계기로 이 개혁 요구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앞에 얘기 좀 다시 좀 안 할 수 없는데요. 예. 위수령의 이제 법적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엄하고 차이는 계엄은 헌법적 근거가 있고 나중에 국회 통제를 받게 됩니다. 국회에서 폐지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수령이 부분이 사실은 그 당시에 검토 그 서류에도 보면 대통령령이지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폐지할 일이 절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만약에 폐지 법안을 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 법리적 검토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철근 대변인 말씀처럼 실제로 어떤 부대를 어디에 배치한다라까지 나왔다면 실행 계획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평화적인 집회에 모든 국민들은 이게 당연히 인용될 것이다. 그리고 기각되더라도 어쨌든 헌재 결정을 따른다 이런 여론이었거든요. 예, 근데 기무사만이 오히려 기각될 걸 전제로. 그 당시에 청와대는 사실 기각된다는 여론도 있었거든요. 기각을 바라는 눈치였고 그걸 전제로 해서 만약에 이 시위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디까지 수사 보고가 들어갔고 누가 이런 실행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보고요. 사실은 지금 국방부 내에 기무사 개혁 특위가 있습니다만 예, 이건 국방부 개혁 차원에서 하기는 이제 좀 넘어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무사라는 역할이 이게 어찌 보면 80년대로 돌아가는 그 당시로 돌아가는 어쨌든 전두환 정권 시절에 했던 예. 것과 비슷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방부 내에서는 좀 어렵고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분들은 다 이제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이제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국방부 차원을 넘어선 어떤 개혁적인 조치가 필요하고요. 수사도 민간 검찰에서 일단 수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무사 어떤 개혁 특위나 뭐 TF로는 좀 뭐 한계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자체 내에서 자체 개혁안을 내기에는 예. 지금 이 문건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책임과 범위가 커졌다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없잖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그 개혁 관련한다면 국회가 원구성이 끝나면 국회에서 각 당이 참여해서 그
그 기무사를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문민화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건 통제하고 이런 방안으로 개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죠. 국회 특활비가 공개가 되면서 그야말로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여졌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여야 모두의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제도 개선에 대한 거를 뭐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수활동비를 그동안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해 왔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그 필요성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필요한 부분 남아 있지만 그 남아 있는 필요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 많은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거죠. 예. 그래서 이미 뭐 그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어떤 그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워낙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쯤은 폐지를 해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럴 경우에 원래 존재해왔던 특활비의 목적,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야당 의원들이 뭐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쓰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예.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일정 정도는 단기간 정도 유지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어떤 폐지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예. 근데 단순히 그렇게 보기에는 이미 국민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고 이미 또 이게 너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수증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뭐 바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폐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영수증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에 썼는지 왜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좀 궁금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지금 밝혀진 것도 최근 게 아닙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판결까지 대법원까지 가면서 이제 밝혀진 건데요. 밝혀져서 사실은 누구한테 얼마까지 갔는지는 알지만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는 거죠. 예. 지난번에 우리 홍준표 전 대표님도 뭐 좀 남아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게 아마 관행처럼 그렇게 이제 많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예. 특활비의 특수 목적 자체가 원래 수사나 또는 뭐 정보 수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밀 유지에 필요한. 근데 뭐 국회는 뭐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정보 수집이라든지 어떤 기밀 활동, 외교적인 활동이라든지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래서 일단 목적을 조금 더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사용 내역을 어느 정도는 좀 남겨놔야 된다. 근거를 남기고 뭐 영수증 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영수증 처리해야 되지 않냐. 지금 아마 여당도 그렇지만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특활비로 어쨌든 그 운영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당장 없앴을 때 아마 예.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예, 뭐 바른미래당에서는 이 특활비를 좀 뭐 폐지를 추진해야겠다라는 뭐 이런 좀 움직임도 있는 것 같거든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맞지 않겠느냐. 지금 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뭐 기밀 수사, 예. 뭐 이런 거 안보 관련 이런 거에 목적이 있는 건데요. 지금 그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한 230억 정도의 국회 특활비 활동 내역이 좀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대략 보면은 국회의장단, 그다음에 국회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 예. 특활비,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원장들 특활비, 그리고 국회가 그 의원 외교 활동을 합니다. 의원 외교 활동할 때 그 외교 활동에 들어간 특활비, 이게 계약적으로 가장 많은 돈일 겁니다. 근데 예. 특수활동비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사용되든지 간에 영수증 처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라는 그 명목의 돈은 폐지돼야 된다고 보고요. 국회에서 의장단이나 원내대표단이나 상임위원장들이 국회 활동과 의정 활동에 관련돼서 반드시 필요한 돈들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폐지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 친문 의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 부엉이 모임이 결국 해산을 선언을 했는데 지금 이 부엉이 모임을 들고 이게 계파 갈등의 씨앗이다, 과대 해석이다, 뭐 이런 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계파 갈등까지는 아니고요. 아마 이 처음에 뭐 만났던 분들이 이제 전당대회 때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분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할 때 뭐 이렇게 당직을 맡았던 분들, 아니면 청와대에서 같이 했던 근무했던 분들이 결국은 아마 전당대회 때 도왔던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아마 저는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뭐 후보를 뭐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밥 먹고 특별히 뭐 회장을 뽑거나 아니면 뭐 회비를 걷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두세 번 밥을 먹었다는 정도인데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고 그래서 예. 아마 빠르게 이제 해산을 결정한 거는요 잘했다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당대표가 누가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는 취지에서는 해산한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네, 이번 부엉이 모임을 두고 과거 어떤 새누리당의 진박, 뭐 비박, 뭐 친박 이런 걸 좀 연상시킨다 이런 좀 주장들도 있거든요. 예, 뭐 그걸 연상시키는 뭐 용어들도 비슷하게 많이 쓰고요. 뭐 예. 친문, 뭐 비문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게 사실은 뭐 그 어떻게 보면 정권은 그 권력은 이렇게 독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아마 지금 뭐 해산을 결정한 것은 잘한 결정이고요. 그렇게 된 결정 자체가 아마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초기고 아직까지 지지도도 높고 예. 아마 총선도 한 1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실제로 총선이 다가왔을 때 뭐 무슨 뭐 감별사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예. 지금은 아마 지금부터 대우를 흐트리기는 어려워서 아마 해산을 결정을 하고 했지만 조만간 총선이 다가오면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야당도 질이 멸멸하고 예. 특별히 대적할 개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유일한 여당인 민주당 내에 있는 개파 싸움이 오히려 더 크게 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아마 뭐 지금은 어쨌든 간에 잘한 결정이지만 조만간 또 뭐 반쯤 분화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바른미래당에서는 뭐 해산으로는 부족하다, 뭐 친문 패권 의식 청산해야 된다, 뭐 이런 좀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있던 개파 모임도 해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과거에 뭐 동교동계가 김대중 대통령 당선 직전에 그 계보 모임 해산도 했고 실제로 활동을 안 했어요. 뭐 이런 걸 봤듯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경선 때 같이 도왔던 분들이 아마 이 모임을 한 거고 최근에 세력을 좀 확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30명이 출발했는데 한 40여 명까지 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해산한 건 잘한 건데요. 잘한 건데 민주당 내에서 뿌리 깊게 그 내리고 있는 대통령을 향한 어떤 그 세력권 형성되는 이른바 친문, 이 세력의 친문 세력이 강하고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패권화돼서 결국은 나머지 그 건전한 그 목소리, 옳은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실제로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된다면 굉장히 네.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초선 의원들이 이제 나서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고 그 활발하게 돼야 된다. 왜? 정치를 왜 하는 거예요? 정치를 왜 하는가?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경제가 한 걸음 발전하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당내에서 대통령을 호위하고 보위하는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들만이 뭔가를 얘기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그 당은 오래 갈 수 없죠. 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진박 감별사까지 나와서 했던 그 전례에 의해서 결국은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부엉이 모임을 해체한 건 아주 잘했고요. 이 해체를 기화로 해서 정말로 집권 여당이 대통령에게 거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예. 당내에서 활발한 민주적인 그 토론과 비판을 해서 정말로 국정을 좀 주도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좀 말씀하실 게 말씀 있으신가요? 안 할 수 없는데요. 예, 예. 지금 뭐 이걸 자꾸 개파라니 아니면 무슨 뭐 패권 의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개파라든지 패권이 되려면 전제가요. 그래서 개파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당직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쭉 이렇게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이번에 근데 저희 민주당 뭐 지금 보궐선거도 했고 지방선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당내 경선을 통해서 권리당원들이 선택하지 거기에는 뭐 친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했던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걸 개파라든지 뭐 패권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갔다고 보고요. 지금 뭐
그 친박이냐 비박이냐 비유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된다라는 어떤 조언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뭐 총선에 가면 또 이게 다시 재발돼서 그렇게 뭐 개파 싸움을 할 것이다. 이거는 저는 좀 너무 과한 예측이라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상황을 좀 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김성태 권한대행 사태와 또 김무성 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뭐 분당 가능성까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당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 단결이라고 하는 것과 청산이라고 하는 모순적인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어떤 큰 문제에 지금 봉착돼 있습니다. 예. 어떻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당이 단합을 하면서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산, 인적 청산을 비롯해서 어떤 뭐 모든 가치 정립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뭐 한 방향이 아니라 생각들이 다 다른데다가 실제로는 약간 모순적입니다. 예. 단결을 해야 되고 청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순적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결정 과정에서 산통이 좀 길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저도 뭐 당협위원장 회의를 한번 갔었는데 원외 당협위원장 회의입니다. 의견들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과정이 아까 우리 그 대변인께서도 얘기했지만 예. 말이 많이 나오고 논쟁이 끝까지 나오면서 어떤 하나의 해결 방안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원래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충분히 치열하게 싸우고 그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비록 그것이 뭐 배가 산으로 올라가면 안 되겠지만 예. 정상적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희생 정신을 가진다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 과정에서 보면 질문하신 대로 뭐 분당이라든지 뭐 모든 가능성이 저는 다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 일치하는 것은 예. 어쨌든 이 보수의 가치를 새로 세우고 우리 당이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으로 재탄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론에는 다 같이 하나로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예. 뭐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글쎄, 자유한국당 네. 내부 얘기를 제가 뭐 그래서 다른 당에서도 좀 이 자유한국당 상황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걱정하고 좀 우려하는 이런 좀 모양새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근데 일단 뭐 비대위원장을 또 공모를 한다는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의 당 상황을 좀 정리하고 그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뭐 새로운 보수 또는 뭐 개혁적인 보수로 가기 위한 적절한 분을 모셔와야 되는데 이걸 좀 정리할 사람은 응모를 해봐라 이런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게 조금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사실은 또 비대위원회 준비위원회라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에서 뭐 한 40여 명을 거명을 했는데 지금 거명되신 분들이 사실은 그 상당히 국민들이 봤을 때 저런 사람까지 또 실제로 거명되신 분들이 좀 불쾌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좀 있고 손살을 친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뭐 또 지금 말이 안 된다 이런 상황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백약이 무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왜 그러냐면 지금 국회의원들은요 저희 당도 비슷한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예. 다음 총선이 1년 10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이 어렵긴 한데 그 어려움이 본인의 어려움으로 바로 체감해서 오질 않습니다. 왜? 아직은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그 직을 1년 10개월을 유지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다. 이 혼란의 시간이. 예. 그리고 내부에서 지금 어찌됐건 친박 비박의 싸움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초선대 다선 얘기를 하더라도 요즘 김무성 대표 탈당을 요구하신 분들이 대부분 초선들인데 그 초선들이 지난 총선 때 전부 진박으로 또 당선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초선이 다선을 공격하면서 예를 들어서 좀 헌신해달라, 탈당해라 이렇게 하면 대체로 수긍하겠다 해야 되는데 그 초선들이 전부 진박이니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마지막으로 발언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뭐 남의당 이야기는 잘 안 하신다고 하더니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하시는군요.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예. 공모 이야기는 그냥 국민 추천을 그냥 받아본다는 이야기지. 예, 그러니까 후보를 물색하는 물색하는 과정의 과정이 어떤 방법일 하나다. 뿐이고 그분을 뭐 어떻게 뭐 안 모신 이런 건 아니죠.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 이름이 거명된 상태일 뿐이지 그걸 갖다가 좀 어떻게 뭐 언론이 빨리 이야기가 나온 걸 알고 썼기 때문에 이야기 나오는 거지 그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이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저는 오히려 이러한 논쟁들이 깊어지는 것이 당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이야기를 했으니 한마디만 이야기하면 저는 뭐 지금 하는 모습이 아주 좋은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단순한 봉합이 과연 진짜로 좋아지는지는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한 지붕 두 가족 이런 이야기가 있어 왔는데요. 예. 저렇게 겉으로만 항상 이렇게 단순한 봉합을 해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결과적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단순히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 치열한 논쟁과 다툼을 통해서 어떤 진실하게 어떤 새로 설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대담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또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세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